67세 아버지가 매일 아침 마시던 인삼차에 독이 들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세부인이 6개월 동안 매일 조금씩 넣고 있었다면 말이죠. 더 끔찍한 건 이 여자가 이미 3명의 남편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4번째 타겟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딸의 예리한 관찰력과 모성 본능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45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에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지 김영태는 67세이시고 5년 전에 어머니를 폐암으로 여의고 나서 혼자 지내셨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7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면서 골프도 치시고 등산 모임도 나가시는 정말 건강하시고 활기찬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1년 전쯤 갑자기 재혼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미수가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어. 소개받고 싶니?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을 만나신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박정희 씨였어요. 나이는 55세로 아버지보다 12살 어렸고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고운 편이고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화장도 적당히 하시는 정말 품위 있는 분처럼 보였어요. 미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이라고 해요. 아버님한테 딸 자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싶었어요. 특히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외로우시지 않게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수가 우리 나이에 뭘 오래 연애해. 서로 좋으니까 빨리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렀는데 정희 씨 쪽 가족들도 몇 분 오셨어요. 정희 씨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다가 아버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 정희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애정 어린 것 같았고요. 신혼생활 초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지가 정희가 정말 잘해줘. 아침마다 인삼차도 끓여주고 건강식품도 챙겨주고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요즘 좀 피곤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시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주말 골프도 가끔 빠지시고 등산 모임도 안 나가시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한 달 더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아버지가 눈에 띄게 말랐고 얼굴색도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게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희 씨도 요즘 아버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더욱 정성껏 돌봐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버님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좋은 인삼으로 차를 끓여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기억력도 떨어지시는 것 같고 가끔 손도 떨리시고 무엇보다 화를 잘 내시게 됐어요. 원래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미수가 요즘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도 모르겠어라고 정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이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눈빛은 차갑다고 해야 하나 그런 묘한 느낌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정희 씨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 있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급성 위장염 증세와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원래 건강하셨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혹시 다른 검사도 해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럼 전체적인 종합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하시더라고요. 검사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정희 씨도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물 드세요. 약도 시간 맞춰서 드시고 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 음식은 그런대로 드시는데 정희 씨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나 차는 드시고 나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집에서 해온 죽인데 왜 더 속이 쓰리지? 하시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네? 독성 물질이요? 비소 성분이 나왔습니다. 만성 비소 중독 증상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소 중독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만성 비소 중독은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로감, 기억력 저하, 위장 장애, 신경 증상 등이 주요 특징이죠. 환자분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시 정희 씨를 병실 밖으로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비소 중독이래요. 그런데 정희 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실 텐데,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너무 차분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아버님이 뭔가 잘못된 걸 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독성 물질에 노출되셨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표정이 전혀 놀라지 않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우선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평소에 드시던 음식이나 약물들을 모두 가져와 주세요. 독성 물질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희 씨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갔어요. 주방을 보니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이 가득하고 특히 인삼차 봉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희 씨, 이 인삼차는 언제부터 들이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끓여드렸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인삼차를 드시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았거든요. 주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싱크대 아래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병을 발견했어요. 라벨도 없는 작은 유리병인데 안에 흰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제가 건강보조제를 직접 만들어서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천연 재료들이에요. 뭔가 수상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건강보조제인 줄 알았어요. 일단 의심스러운 것들을 모두 챙겨서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다음 날 검사실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으시니까 얼굴색도 돌아오시고 식욕도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퇴원날이 다가오자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집에 가시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숙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그 흰 가루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인삼차에서도 미량의 비소가 나왔고요. 뭐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탔다고 봐야 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가 정말로 아버지한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인삼차의 말이에요. 만약 계속 섭취하셨다면 몇 개월 내에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 일찍 발견했네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제 계모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조사한 후 이선정 씨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급히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아버지, 절대로 정희 씨가 주시는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인삼차는 절대 안 돼요 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져다 드리는 것만 드세요. 3일 후 경찰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김미숙 씨, 박정희 씨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고 이전 남편들이 모두 의문사했어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 남편은 4년 전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두 번째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 세 번째 남편은 2년 전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결혼 후 1년 내에 죽었고 박정희 씨가 보험금 수혜자였어요.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희 씨가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다른 남편들도 독살당한 건가요? 지금 시신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같은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박정희 씨는 각 남편으로부터 평균 5억 원씩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정희 씨를 체포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눈치를 챘는지 사라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연락해보니 정희가 친정에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정희 씨의 친정 주소를 파악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이틀 후 부산에서 도주 중이던 정희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체포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해요. 경찰서 조사에서 정희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나이 든 호라비들과 결혼해서 보험금 받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일 계획이었나요? 당연하죠. 보통 1년 정도면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건 흔한 일이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비소를 사용했나요?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 비소는 만성 중독을 일으키면 노인성 질환처럼 보여요. 서서히 약해지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정희 씨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과 보험 상태를 모두 조사했고 결혼하자마자 수혜자를 본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일 인삼차에 조금씩 비소를 타서 천천히 독살할 계획이었던 거죠. 다른 남편들도 같은 방법으로 비슷해요. 첫 번째 남편은 혈압약에, 두 번째는 위장약에, 세 번째는 당뇨약에 독을 탔어요. 모두 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었죠. 듣고 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걸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정희 씨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후회하지 않나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자 정희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남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무죄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전 남편들의 부검 결과에서 모두 비소가 검출됐고 정희 씨 집에서는 각종 독극물이 발견됐어요. 무엇보다 보험금 수령 패턴이 너무 뚜렷했죠. 매번 결혼 후 1년 내에 남편이 사망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패턴이 4번이나 반복됐던 거예요. 검찰은 피고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연쇄살인범으로 4명의 남성과 결혼하여 3명을 살해하고 4번째 피해자마저 살해하려다 발각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1심에서 정희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어요.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극악한 행위로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고 판시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 정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줄 어떻게 알겠니? 정말 잘해줬는데. 인삼차 맛이 이상하다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쓰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독이 들어 있을 줄이야. 아버지도 완전히 속으셨던 거예요. 미수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겠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어요.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더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경찰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호라비들을 물색한 보험금 연쇄살인 사건을 전국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혼자 사시는 중년 남성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니요.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미수가 다시는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지만 그럴 만도 했어요.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혼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하시면서요. 지금은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을 함께 드시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그때 정희가 해주던 인삼차 맛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독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정말 행복하셨던 모양이에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중년 남성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려요. 갑자기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특히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수혜자를 바꾸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하셨거든요. 50대 여성이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보험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리 주의를 줘서 거절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도 요즘 다른 어르신들께 본인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세요. 나처럼 당하지 마시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부터 해보시오. 경찰서에서 하는 예방교육에도 참여하셔서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강연을 듣고 실제로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고한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손자들과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해 합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 아이들은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할아버지를 더 잘 챙겨야겠어 하면서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봐요. 남편도 장인어른 혼자 계시면 안 돼.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해 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아버지를 챙겨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제가 아버지의 작은 변화들을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정희 씨의 계획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비소 중독 증상은 노인분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노화 현상들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불량, 신경과민.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정희 씨의 연기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헌신적인 세부인 연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정성껏 간병하고 약도 챙겨드리고 인삼차도 끓여드리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재판 과정에서 정희 씨의 과거가 더 자세히 드러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20대 때부터 이미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재산이 많은 중년 남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성격이나 생활 패턴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였어요. 정말 전문적인 연쇄살인범이었던 셈이죠.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극도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살인행위입니다. 라는 검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정희 씨는 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조사해뒀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심지어 아버지의 성격과 취향까지.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여성상을 연기해서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독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럼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을 때 정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으시고 상처받으신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미수가 이번 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깨달았어. 이제는 누구한테도 쉽게 속지 않을 거야.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지혜를 얻으신 거죠. 아버지는 지금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세요. 특히 보험 얘기나 재산 얘기가 나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활동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해요. 본인이 당한 끔찍한 경험을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아버지의 강연을 듣고 위험한 상황을 신고한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세요. 강연 듣고 생각해보니 저에게 접근한 여자가 수상해서 신고합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런 신고들을 받고 경찰이 조사해보면 정말로 사기꾼이거나 범죄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거든요. 며칠만 늦게 발견했어도 아니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고집하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훨씬 더 끈끈해졌어요.
아버지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서로를 더 깊이 챙기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더 관심을 갖게 돼요.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가족들이 알고 있는지 등등. 그래서 이웃 어르신들께도 자주 요즘 어떠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지는 않았나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봐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최할아버지께 40대 후반 여성이 접근해서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는데 며칠 뒤부터 보험 가입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리 주의를 줘뒀기 때문에 최할아버지가 거절하셨지만 만약 모르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끼리 서로 더 많이 소통하게 되셨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정보를 공유하시거든요. 오늘 김할머니 댁에 젊은 여자가 와서 보험 얘기를 하더라.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서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세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어요. 남편이 조금만 피곤해해도 어디 아픈 데 없어? 하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 봐요. 남편은 처음에 여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니까 좋다고 말해요. 몇 달 전에는 정말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 씨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다. 남편들이 자연사한 건데 누명을 쓴 거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건 언젠가는 출소할 것이고 그때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가석방이라도 되면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안전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집 주변에 나타나지는 않는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오지 않는지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미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조심할 줄 안다 하시지만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지역 경찰서에서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김미숙 씨,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초기 대응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제 사례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피해자 가족이 어떤 점을 유의해서 관찰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혹시 몰라서 하는 검사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일반인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신 게 정말 놀랍다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직감을 믿고 행동했을 뿐이죠. 이렇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아버지의 변화를 놓쳤다면,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를 잃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는 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시고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후회하면서 우는 제 모습이 나와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한동안 잠을 못 자고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곤 해요. 남편이 여보 이제 그만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잖아. 하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아버지는 요즘 정말 건강하게 지내세요. 비소 중독의 후유증도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미수가 이번 일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매일매일이 선물이야 하시면서 매일 운동도 하시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특히 요즘에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다니시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고 계세요. 미수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지나칠 뻔했구나 하시면서 찍어 오신 사진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요즘 더 재미있어졌어. 맨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랑 더 많이 놀아주시고 하면서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가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면 미수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세요. 아버지, 그런 가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마워. 딸이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거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의 작은 변화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혹시 몰라서 받는 검사 한 번이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시면 절대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시기 바라요. 특히 보험 가입이나 재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사랑과 돈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일상을 공유하시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함께 상의하세요. 혼자서 고민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요.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안부도 자주 물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갖자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경계심을 갖되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웃으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시고 새로운 취미도 즐기시면서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이 때맞춰 위험을 발견하고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아니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렸다면 지금 이런 행복한 시간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면서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요.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예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